I've rejected affection for years and years. Now I have it, and damn it, it's kind of weird. He tells me I'm pretty, don't know how to respond. I tell him that he's pretty too. Can I say that? Don't have a clue. With every passing moment, I surprise myself. I'm scared of flies, I'm scared of guys. Someone please help, 'cause I think I've fallen in love this time. I blinked and suddenly I had a Valentine. Bum, ba-da, ba-da, ba-ba-da, ba-ba-ba, ba-da, yeah, ba-ba-da, yeah, ba-ba, ba-ba-da, yeah, ba-da, ba-da, yeah, ba-ba-ba-da. What if he's the last one I kiss? What if he's the only one I'll ever miss? Maybe I should run, I'm only 21. I don't even know who I want to become. I've lost all control of my heartbeat now. Got caught in a romance with him somehow. I still feel a shock through every bone when I hear an I love you, 'cause now I've got someone to lose. The first one to ever like me back. I'm seconds away from a heart attack. How the hell did I fall in love this time? And honestly, I can't believe I get to call you mine. I blinked and suddenly I had a Valentine. 반갑습니다. 엑소페 떠들지만 잠든 라디오 화요일 새벽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로그인하고 들어주시는 분들, 로그인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들, 해외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듣다가 편안하게 주무셔도 좋습니다. 밖에 비가 오네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많이 오는 곳도 있고 적게 오는 곳도 있을 텐데 제가 있는 지역에는 많이 오다 적게 오다 그쳤다가 많이 오다 적게 오다 그쳤다가 이렇게 비가 오고 있거든요. 내일은 그칠려나요? 여러분들 오늘 화요일인데 잘 보내셨나요? 아니면 축축한 하루 보내셨나요? 아, 내일은 그치네요. 저는 오늘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안 잔 게 맞는 거지. 조금 헷갈리긴 한데 일단 6시 반쯤에 일어났고 6시 반쯤에 일어나서 뭐 했냐? 유튜브로 자료 검색 좀 하다가 어, 자고 있는 웃음대망 옆에서 또 자다가 다시 웃음대망님 자고 있는 거 한번 보다가 다시 자료 검색하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자다가 그걸 반복했었거든요. 비 오는 날에는 제일 행복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는 좀 꿉꿉하지만 안에는 시원하게 해놓고 약간 그 몽롱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약간 몽롱한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 그거 몇 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기 엄청 싫습니다. 사실은 해야 될 일이 좀 많았었거든요. 동사무소도 갔다 와야 되고 미용실도 갔다 와야 되고 병원도 갔다 와야 되고 강의도 들어야 되고 그랬었는데 뭔가 그 고운하게 자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나도 고운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옛날에는 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유하다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유함의 거의 대부분은 어, 웃음 대방 덕분이죠. 네. 웃음 대방님이 옆에서 안 자고 있으면 전 나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병원 투어를 또 다녀오신다고 하셔서 저희 집 고양이들처럼 웃음 대방 깰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언제 깨는지. 그때 한 12시 좀 넘어서 잠에서 깨셨거든요. 근데 깨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하셔서 저도 헐레벌떡 이렇게 나갔는데 저도 모르게 그 제가 컴퓨터 볼 때는 항상 블루라이트 안경을 써요. 그거를 끼고 저도 모르게 바깥으로 나와버린 거죠. 근데 비 오는 날 안경 쓰면 되게 불편합니다. 안경 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나온 거는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뭘 해야겠다라는 거는 정하지 않은 채 그냥 일단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나오기는 했는데 뭐부터 해야 되지 이러고 지하철부터 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서 가는 길에 예약을 하고 머리를 자르러 가는 길에 삼성역에 이제 제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디자이너 쌤이 그 근처에 샵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삼성역에 갔는데 너무 많은 외국인들과 너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깜짝 놀라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 뒤부터 천식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그렇게 사람 많은 데 가면 약간 공황장애 같은 거 오거든요. 그때는 제가 요새 공황장애 왔을 때 먹는 캔디가 있어요. 공황장애 플러스 천식 증상인데 이름이 뭐냐면 리콜라스 스위스 캔디 레몬 민트 맛 이건데요. 이거 먹으면 조금 나아요. 좀 차분해지거든요. 막 어떻게 보면 이거 한 박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천식 증상이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거르고 사람이 없는 시간을 거르고 가려고 그때 갔는데 타이밍을 잘못 맞췄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천식이 돋았다가 들어갔다 돋았다 들어갔다 돋았다 들어갔다 이러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 천식 증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호흡이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면서 콧물이 막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의 복합체. 호흡이 힘든데 기침이 나면서 콧물이 막 나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약을 안 먹고 스스로 좀 진정시켜 보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약이 잘 안 들어요. 언제까지 약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것도 되게 힘들고 기침약에다가 콧물 약 맨날 먹어야 되는데 효과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과에서 신경 안정제 같은 거 주셨거든요. 그거 먹으면 좀 멍합니다. 근데 이렇게 심한 날에는 그걸 안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내과에서 이제 처방을 해주시고 약국에서 그 약을 처방받은데 이 약은 의사 동의 없이 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 안 믿거든요. 왜냐하면 꾸준히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식 증상이 없는데 꾸준히 먹을 필요가 없는 약인데 먹었다 안 먹었다 해야 되는 약인데 그런 약을 처방해주면은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네. 그 의사분도 답답해서 그 약을 지어주시긴 하셨는데 당신은 천식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열 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앞에서 내가 열이 나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열이 안 나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 앞에서 천식 증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천식 아닌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멀쩡할 때 진짜 멀쩡하거든요. 근데 병이 도지면 그제서야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어느 때 생길 줄 모르는데 현식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뭐 그 의사분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약을 지어주시긴 했는데 이럴 때 가서 약 좀 지어주세요 천식 증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또 괜찮을 텐데 왜 얘기를 하면 사람 말을 안 믿는 거죠? 아, 참
비 오는 날 또 슬픈 얘기를 해버렸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하루 종일 사탕을 달고 살았습니다. 네. 그게 왜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람 많은 곳에 대해서 한번 데이면 너무 힘들어요. 내일은 너무 힘들면 약을 지으러 한 번 더 가야 되겠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꾸 토를 해요. 숨을 못 쉬다 보니까 토를 하고 기침이 안 멈추고 콧물이 막 줄줄줄 새요. 마치 그 겨울에 추운 겨울날 밖에 있다 집에 들어가면 콧물이 막 줄줄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콧물이 줄줄줄 나옵니다. 얼마나 사람이 추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일체로 미용실을 갔다는 거죠. 미용실 안에서 최대한 진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또 천식이 도저히 말할 때마다 칵칵칵 막 이러니까 미용해 주시는 분들 혹시 이 사람 코로나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하시기도 하시고. 근데 예전에는 그게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조금 힘들었거든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 너무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좀 사람 없는 데를 가거나 진정을 하고 사람을 만나거나 약속을 취소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약간 뭐 어쩌라고 라는 그런 대담함이 생겨서 그냥 갑니다. 네. 근데 딱 봐도 이게 콜록콜록이 아니라 콱콱 우악 콱막 이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천식이 있어서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해주시는데 대부분 좀 그렇게 묻지 않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긴 하시죠. 네. 그래서 더 느꼈습니다. 외부 활동을 최소한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럼 방구석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걸 빨리 마련해야 되겠다. 나는 진짜 사람들하고 안 맞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 외에도 과학적으로 밝혀질 수 없는 병들이 저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불치병이죠. 우린 그것을 불치병이라고 부릅니다. 남들이 겪지 않는 그런 병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답답하죠, 제 입장에서. 하지만 또 쪼개서 살아야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 긍정적입니다. 저도 어느 부분에서는 초긍정적인 사람이고요. 항상 그런 환경에 놓이다 보면 사람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죽어야 되는데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아플까? 의사는 왜 내가 아프다는데 안 아프다고 할까? 왜 모른다고 할까? 화가 나고 답답하고 모든 게 싫어지고 미워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거. 이곳은 뭘 탓할 일이 아니야. 그냥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미션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내가 선택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힘들게 받아들일지 어렵게 받아들일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나 그런 거 빼고는 다른 건 멀쩡해 라고 생각하면 그게 별게 아니게 되는 건데 자꾸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다면 저의 불치병 클럽에 한번 놀러 오세요. 엑소프에 떠들지만 잠드는 라디오 말이에요. 태연의 레인 듣고 오실게요. 어느새 텅 빈 회색 빛거린 참 허전해 쓸쓸한 기분에 유리창을 열어 내민 두 손 위로 떨어진 빗방울 가득 고이는 그리움 나의 맘에 흘러 왠지 네가 보고픈 밤 차오르는 눈물 떠오르는 나의 맘속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선명했던 그 시간에 멈춘 채 추억에 젖은 채 아름다웠던 너를 그려 in the rain 길었던 참눈이 부셨던 계절도 사진 접속에 얼룩져 색이 바래질까 점점 깊어가는 이 밤 잊지 못한 약속 따뜻했던 꿈도 안녕 비가 오면 내리는 기억에 번지는 아픔에 흠뻑 쏟아지는 너를 보다 선명했던 그 시간을 멈춘 채 추억에 젖은 채 아름다웠던 너를 그려 in the rain 흑백뿐인 세상 속 한 줄기의 빛이 돼준 너 비가 되어 다가와 내 영혼을 환히 밝혀줘 우산 아래 나직했던 속삭임 가슴 한켠에 퍼져 네가 들려오는 하루 내 안부를 묻듯이 편안한 빗소리 아련히 물든 기억 너란 빛 속에 Dreaming in the rain. 네, 태연의 레인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발음이 조금 이런 발음이 나면 엑소팬님이 또 천식증상이 도져서 사탕을 입에 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말을 못해요. 지금 그나마 훌쩍훌쩍 되는 것도 억누르고 있어서 그래요. 기침도 억누르고 있고 콧물도 억누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기침을 억누를 수 있나요? 아니면 콧물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전 돼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저주받은 몸이고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음, 특이한 몸이에요. 근데 그거 아시죠? 사람들마다 능력이 다 있다는 거. 특이한 능력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혀가 코에 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손을 마주 잡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손바닥을 마주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등 뒤로 넘기면서 발 밑으로 내리면서 한 바퀴 줄넘기 넘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마다 능력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다? 사람들마다의 능력이 하나씩 있으면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하나의 안 좋은 점도 한 가지 있을 거예요. 마치 제가 햇볕 알러지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상한 천식이 있는 것처럼, 또 뭐죠? 이상한 발 아픔이 있는 것처럼. 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상한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한테 주어지는 장점이 그만큼 또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장점. 대신에 부정적인 단점들도 있겠죠. 네. 지금 불편한 건 지금 이 천식 증상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여기에 계속 포커스를 맞으면 사람이 우울해져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장점들에게 포커스를 맞추면 재밌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거.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인터넷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현재 햇볕 알러지라는 그런 병은 치료제가 없다. 외국의 연구에 비하면 햇볕 알러지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살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너무 괴롭기 때문이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회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고 마치 드라큘라처럼 집에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은 채 고립되어지면 비타민 D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사회성이 떨어지기도 하면서 점점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왜 그런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햇빛 알러지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살을 많이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창 나는 왜 그럴까? 라는 거를 찾아볼 때 그걸 보게 됐어요. 그걸 보면 그럼 난 죽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는 결국엔 자살을 하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삐뚤어진 놈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한데 세상을 좀 삐뚤게 보는 면이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지만 누군가가 저한테 넌 이럴 것이야 또는 뭐 나는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 축성으로 하면 절대 그거 하지 않아요. 한 예로 그냥 정말 쓰잘데기 없고 쓸데없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물 한 잔을 이렇게 먹었어요. 물 한 잔을 먹었는데 갑자기 삼키기가 싫은 거예요. 나 언제까지 이 물을 삼키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 물을 안 삼키기. 어, 수업이 끝날 때까지 저는 물을 뱉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침이라든지, 들어온 얘기인가요? 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원래의 내가 머금었던 그런 물의 양보다 더 불리긴 했지만, 네, 저는 뱉지 않았습니다.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근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서 너는 자살을 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나한테 자살을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예측성 추측성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내 인생을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반항감이 확 올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평생 자살하지 않을 겁니다. 웃기죠. 그 성격이 더러워서 그래요. 삐뚤어져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아직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에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한 예가 살 빼는 거였어요. 다이어트.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때도 많이 나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유도부에 제가 잠깐 몸을 담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시합을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사람 없이 다 참석을 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90kg대 거의 100kg가 다 됐을 때였는데 무제한급을 나가야 돼요. 제 키가 작아요. 170, 169.8 나올 때도 있고 168 나올 때도 있어요. 매번 다른데 그런 키가 작은 사람이 98kg가 나가면 굉장히 뚱뚱한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럼 무제한급을 보게 되면 키가 다 180이 넘습니다. 유도를 할 때 유리한 거는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이 힘도 세고 일단 근육이 많으니까, 키도 크고 근육도 많고 막 이러니까 뚱뚱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저만 뚱뚱했어요. 나가봤는데 가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길 수가 없다. 내가 힘으로도 어떻게 안 되고. 그래서 다음 시합을 나갈 때는 제가 20kg 줄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쳤다 그랬죠. 아무도 안 믿었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근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 자체가. 농담 안 하고 일주일 만에 20kg를 빼버렸습니다. 어떻게 뺐냐?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도 안 먹고 미친 짓이죠. 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빼면 난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영양제만 먹으면서 아침에 사과 하나, 저녁에 아무것도 안 먹어요. 영양제 먹고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한 두세 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계속 뛰었습니다. 사람이 쫙쫙 빠져요. 쫙쫙쫙 이렇게. 일주일 만에 20kg를 빼버렸습니다. 근데 매일 이렇게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잘 모르다가 어느 순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도장이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살을 일주일 만에 뺐다고? 20kg를? 그게 가능해? 했는데 저 나갔잖아요. 20kg 빼서 80, 70kg대의 시합을 나가겠습니다.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못 뺀다고 하셨죠? 제가 뺀다고 말씀드렸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 저 녀석은 독한 녀석이다. 상종하지 말자.
그게 너무 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생활이 편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했던 건 한 번 더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 다시 10kg를 뺐어요. 두 번 놀란 거죠. 그 전설이 됐죠. 그 유도하는데 일주일 만에 또 10kg. 그래서 알았어요. 아, 나는 사실 고무줄이구나. 몸무게를 줄였다 불렸다 할 수 있는 것이 남들보다 좀 쉽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에서 덤으로 얻었던 건 빙혈을 얻게 됐어요. 네,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대단한 거죠. 네. 빈혈을 얻을 만큼, 그런 병이 올 만큼 내 목표치에 집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뭐 잘못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뺀다. 그거 딱 하나. 그 단순하고 무식하게 모든 방법과 모든 생각을 그냥 뺀다라는 거에만 집중하고 온 지구와 우주에 있는 모든 기운들을 그냥 뺀다에만 집중을 하면서 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저 혼자. 이제 그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었는데 부모님이 그러다 너 죽어라고 했었어요. 사실 제 마음 어느 한편에는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나이. 한참 그렇잖아요. 학생 때 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한참 그럴 때. 네. 지금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걸요? 근데 제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럴 때 한창 피가 끓을 때 제 피를 끓게 만들었던 그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가능해? 라는 것. 네. 나는 뭐든 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걸 거기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마음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느 순간 이렇게 스파크가 딱 터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파크가 터지기가 참 힘듭니다. 사람마다 또 다 틀리고 그냥 단순한 누군가의 말이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터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스파크 터지는 일들이 일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좀 마음 먹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걸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치고 아오바의 사그 팔라스송 맞나요? 발음을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항상 어려워. Segu Palm Song. 세고 밤송. 네, 감사해요. 우리 통역을 맞춰주시는 구글 번역기 분이셨어요. 세고 파라송, Segu Palm Song. 세고 밤송. 네, 이치고 아오바의 세고 밤송 듣고 오셨습니다. 에, 뭐 그럴 수 있죠. 전 도대체 말하는 건 되는데 읽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었죠. 이 비오는 이런 날. 또 일본의 감성적인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잔다는 거는 심도 있는 그런 잠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유도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주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이 콧물과 기침을 억누르는 이 소리, 좀 머금은 소리라고 표현할게요. 이런 소리와 그리고 재채기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또 머금은 이 소리들이 약간 여러분들에게는 중저음의 소리와 좀 졸린 목소리 이렇게 들릴 것 같아서 내 스스로 한번 검열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자, 자, 네, 이 목소리 일단 사탕이 혀를 누르고 있어서 혀를 들면은 좀 고음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혓바닥 끝 안쪽에 작은 사탕이 혀를 누르고 있어서 이게 돌아가면 딸그락딸그락이라는 소리가 날까봐 말을 할 때마다 얹고 혀를 누르면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낮게 나오는 거고요. 평소에는 혀를 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탕은 방송 시작했을 때 이미 입에 넣었었고 그리고 제가 빨아먹는 게 아니라 녹여먹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도 사탕이 입안에서 녹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중저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음역대로 들어가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항상 사탕을 이렇게 입에 머물고 방송을 하면은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번에 또 학습을 하게 됐네요. 보통 방송할 때 입안에 뭐 안 넣어놓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천식 증상 때문에 입안에 사탕을 머금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중저음으로 들릴 수 있다.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번 방송 들어올 때마다 매번 목소리가 달라서 이 사람이 정말 엑소페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면서 또 30대 후반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과연 우리가 믿을 것인가라는 하나의 미스테리의 주제를 던지면서 방송이 참 개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감사하죠.
하나의 그런 컨셉을 잡아주신 거니까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는 내 장점보다는 남들이 발견해주는 그런 장점이 더 값어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남들이 내가 안 보이는 것을 남들이 발견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랬었어? 라는 생각을 들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자아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 중에 이런 자아가 만들어지는 건 저는 너무 좋습니다. 부드럽고 어, 잔잔하고 또 누군가를 위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아는 언제든지 만들어지고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나와도 환영하고요. 그에 반해 이제 장난꾸러기 같은 자아도 가지고 있거든요. 한없이 장난치고 싶고 약간 댕댕이 같은 그런 체질.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양이 같은 그런 체질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산 웃음대왕님은 그런 매력 때문에 아직 저에게 질리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자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와 같이 사는 사람들 또 제 주변의 지인들은 이 사람은 과연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미치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고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와 2년 이상 인연을 맺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다라는 결론을 항상 내리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저랑 꾸준히 몇 년 동안 이렇게 마주치신 분들은 아마 제 성격에 관련돼서는 진짜 특이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게 처음서부터 이러진 않았어요. 처음엔 분명 저만의 성격이 있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또 그런 일들을 견뎌내고 헤쳐나가면서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집합되어서 하나의 성격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인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저에게 그런 성격과 인격이 만들어진다는 건 그런 의미고요. 또 그런 것들이 나쁜 면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면으로 나타나는 거면 정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런 자아를 꺼내다 쓴다는 거는 매우 인생에 있어서 특혜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자아를 발현할 때 딸려오는 이 목소리 또한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좋아요 라는 목소리를 들리게끔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재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자랑이었고요. 음악 한 곡 더 듣고 오실게요.
비 오는 날 또 이런 음악 빼놓을 수 없죠. 챗 베이커의 스텔라 바이 스타라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방송을 끝마쳐야 되는데 생방송이 아니 생중계님 계속 생방송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눈이 자꾸 생중계라고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는 생방송이라고 표현하는 거.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 생중계님, 생방송님이라고 계속. 죄송. 그럴 수 있죠. 크크. 네. 오늘 비 오는데 잘 보내셨나요? 즐거운 하루 되셨는지 아니면 급급한 하루가 되셨는지. 네네,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즐거우셔서 너무 좋아요. 아, 참고로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생중계님께서는 트위치에서 저와 비슷한 이런 목소리만 나오는 방송을 하고 계시고요. 어제 그냥 갑자기 느낀 거지만 생중계님의 방송에 들어가시면 그 잔잔한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중계님의 방송을 틀어놓고 잔다는 거는 약간 잠 오는 ASMR 같은 걸 틀어놓고 자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조화 컨셉이 조금 비슷하셔서 혹시 제가 방송이 너무 짧은 것 같으신 분들은 생중계님 방송 들어가시면 제 방송을 이어서 듣는 것과 약간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이 생중계님의 방송도 많이 들어가 주셔서 또 응원의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섹시하시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돕고 돕는 트위치의 학고 방송. 아, 오늘도 이렇게 예? 아무것도 못 들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네. 잠깐 비행기가 떴다가 지나갔다. 네,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볼 수 있죠. 엑소프에 떠들지만 잠든 라디오 오늘도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 않아요? 그냥 생방송 중에 아니면은 잠깐 마이크 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엑소페 떠들지만 잠든 라디오 저희 집은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옆에는 웃음 대망님이신가요? 맞습니다. 웃음 대망님이 방금 비행기를 좀 띄었다가 가라앉히셨어요. 네, 저는 나름대로 필터를 할 수 있는데 웃음 대망님 이게 필터가 안 되거든요. 네, 굉장히 배짱이 있으신 분이세요. 전 차마 방송에서 그러지 못해요. 그 정도의 질량이면은 참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마지막은 웃음 대만큼의 웃음을 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얘기다라고 생각하고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엑스포에 떠들지만 잠든 라디오 오늘도 방송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당신님. 이렇게 오늘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로그인하고 들어주시는 분들, 또 로그인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들, 해외에서 들어주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들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음이 조금 안 좋았을 수 있지만
제가 천식이를 오심한 날에는 사탕을 물고 방송한다는 점, 그러면서 더 좋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파에 떠들지만 잠드는 라디오 마지막 곡은요, 비 오는 날에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죠. 김유나의 야상곡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이 너무 강렬해서 잊어주세요. 생중계님, 그 기억은 잊어주세요. 물론 다시 듣기에 올라와 있지만 잊어주세요. 제발.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다시 듣기가 있습니다. 네, 엑소파에 떠들지만 잠드는 라디오 다시 듣기 시청 가능하시고요. 여기에서 귀염뽀짝한 방송이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생중계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이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면 생중계님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다들 느끼실 거예요. 저마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요. 더 이상은 그런 목소리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남겨놓은 거고요. 엑소파에 떠들지만 잠드는 라디오 마지막은 이렇게 재밌게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웃음대망님 감사드리고요. 네, 방금 웃음대망님이 우는 이유는 아까와 똑같습니다. 자, 엑소파에 떠들지만 잠드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12시에 또 만나요.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마음 새겨주려 계절이 다가도 나는 내만 때문에 꽃잎 흩날리던 봄의 밤 아직 남은 네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만 때문에 밟히지는 저 꿈처럼 속절없는 내 봄의 밤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만 때문에 구름 위에서 저는 그 사람은 널 잊었다 살아서 맺은 사랑은 질렀다 부질렀다 꽃지네 꽃이 지네 부는 바람에 꽃지네 이젠 이 모시려나 나는 그저의 맘 때문에
계절이 다 되도록